죄 없는 황가를 어찌 배시는 것이옵니까? 이놈들이 내 아버지를 죽였어. 이 황기한 놈들이! 그건 오래전의 일이옵니다. 내 가슴 속에서는 바로 오늘 벌어진 일이요.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폭군의 모습을 보이는 우왕. 주색에 빠져있던 우왕은 명나라와의 전쟁을 위해 5만 군사와 이성계를 요동으로 보냈고 계속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요동 정벌을 반대하던 이성계를 믿지 못해 첫째와 둘째 아들을 볼모로 잡고 있었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이방원. 이번에도 아무도 구하지 못했어. 꿈일 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전쟁에서 질 것 같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요. 분명히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서방님, 안 좋은 얘기는 입에 담지 마십시오. 말이 씨가 된다지 않습니까?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이성계가 있는 위화도의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고 너희 형들 헤어지기 전에 얼굴이라도 보았느냐? 예. 방언이까지 불러서 5형제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승산 없는 이 싸움에 이성계는 결단을 내리는데 지금 명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것은 실로 미친 짓이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외구에 짓밟히는 백성들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짓이다. 우리는 이제 회군을 단행하여 전쟁을 주창하던 간적들을 처단하고 종사와 생민의 안위를 즉시 확보할 것이다. 동이 트는 대로 곧바로 출발한다. 예, 장군! 그 결과 왕명을 거역한 반란군이 돼버렸죠. 자넨 동북면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곧장 포천으로 향하게. 두 분 부인은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서경에 인질로 붙잡혀 있는 형님들은 어찌하실 겁니까? 거긴 내가 손을 쓸 수가 없다. 가족 모두를 구하긴 힘든 상황. 아니 그럼 우린 여기서 죽어야 된단 말이오? 전쟁의 참화로부터 백성들을 구해내려면 회군밖에는 답이 없다. 난 아버님을 이해한다. 이렇게 처자식 얻을 만큼 키워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개경에 있는 방언이한테 전해라. 내가 회군을 단행하였으니 즉시 몸을 피하라고 해라. 이방원에게 보낸 전령마저 우왕의 감시병에게 당하고 맙니다. 가별초놈입니다. 이성계가 개경의 빗줄들에게 보낸 전령인 것 같습니다. 이성계가 수도로 진격하는 사이 반란에 대한 소문은 이미 수도까지 퍼졌고 집안이 왜 이리 조용하오? 노비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소문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더니 결국 모두 도망쳤습니다. 친정으로 가 계시오. 아무래도 무언가가 임박한 것 같소. 서방님도 함께 몸을 피하시지요. 이럴 때 내가 몸을 숨긴다면 그건 아버지가 역심을 품었다는 소문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방원의 말에도 불안함을 느낀 부인은 오늘은 말을 타고 가십시오. 조심하세요. 뭐가 어찌 됐다고?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켰사옵니다. 곧이곧 서경에 당도할 것이옵니다. 어서 개경으로 돌아가셔야 하옵니다. 소식을 들은 우왕의 분노가 볼모로 잡힌 이성계의 아들로 향하는데 이성계 아들들을 데려오라. 어서! 이성계 장군 아들들이 자결을 했습니다. 왜 고지식하게 죽을 생각만 하시오. 살아서 효도할 생각을 해야지. 군사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당장 가서 이성계의 핏줄들을 모두 잡아오거라. 어서 움직이셔야 하옵니다. 움직이면! 개경으로 간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 소장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역적인 무리가 한 발자국도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사옵니다. 개성에서 방어하겠다는 최영 장군의 설득에 마음을 돌리는 우왕. 한편 행군 중이던 군사들은 죽은 전령을 발견하는데 방원이한테 소식을 전하기로 했던 병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다른 병사를 보내야 합니다. 이미 늦었다. 또 형님들도 모자라서 방언이까지 죽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너무 지체했다. 당장 말에 오르거라. 무슨 일이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자식들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던 이성계. 아버지처럼 대담했던 이방원 역시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굴하지 않고 충실히 맡은 일을 해나갔습니다. 이성계 그자가 역심을 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소. 우리같이 관세 있는 귀족 가문의 일원들이야.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바뀌는 일은 없지요. 자, 그만 퇴청합시다. 퇴청하시기 전에 재결을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내일 하겠네.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내일 한다지 않는가? 왜구들이 갓난아기를 죽여 배를 가른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쌀을 채워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한데 대감께서는 이런 일조차 내일로 미루십니까? 아비가 욕심을 품었다더니 너도 위아래가 아주 없는 놈이구나. 예, 맞습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 하지 않소이까? 이방원 너희 정랑 이방원을 찾아라. 그자가 역적 이성계의 아들이다. 여기 있어. 잡다 잡아라. 하지만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는데요. 비키시오. 멈춰라. 무사히 도성을 빠져나가 목적지를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버지한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날 놓쳤으니 다음은 거기다. 다들 빠짐없이 샅샅 뒤집어라.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오? 예의 판서댁이요. 필요하시면 절 데려가시지요. 며느리도 엄연한 전주희 씨 가문의 일원입니다. 초가는 무사할 거라 판단한 방원은 한 발 앞서 포천에 있던 두 어머니를 피신시킵니다. 천연에 있는 전장도 텅 비었습니다. 뭐? 이방원 그놈 짓인 것 같습니다. 동북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 한다. 어서 가자.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아버지가 정녕 역적이 되셨단 말이냐. 그리 되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역적이라니.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하나입니다. 더 강하고 더 잔인하고 더 두려운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역적이라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황후라. 역적이 된 상황에서도 대담하고 거침없었던 이방원. 정말 저 전쟁병원의 최연애를 몰아내는 게 다임매? 아색들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루려고 하는 거이? 대체 뭐요? 감시병들을 베고 탈출했습니다. 방과 덕분입니다. 방과가 세운 계책이 잘 들어맞았습니다. 아 이거 사지에서 살아 돌아오는 아새끼들 이 한번 알아주지도 않으시매. 네가 내 목까지 하거라. 대가가 따르더라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이성계는 군사들을 먼저 챙기며 자식들은 먼 발치에서 바라볼 뿐이었죠. 방원이 너도 무사해야 한다. 그 시각 개성에 도착한 최영 장군과 우왕. 이성계 핏줄들이 잡혀오면 곧장 성문에 매달고요. 이성계 가문을 멸족시키겠다는 왕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국간을 비우고 병장기를 모두 숨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걸 순순히 내줄 수 없지요. 처가를 설득해 시아버지를 도우려는 이방원의 부인. 얘야. 아버지, 제가 서방님과 혼례를 올린 그 순간부터 우리 영민 씨 가문과 전주희 씨 가문은 한 배를 탄 겁니다. 그녀의 예상대로 최영 장군은 이성계를 막을 준비가 한창이었죠. 수레를 더 가져오라. 징발에 협조하지 않는 자들은 배어도 좋다. 역시 최영이구나. 단 며칠 만에 이렇게 수많은 군사를 모아 일전을 준비하다니. 최영 장군의 명성이 아니었으면 군사들이 이렇게 따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성문 앞에 도착한 이성계의 군사들은 무서운 기세로 전투를 준비하는데 장군, 두 분 부인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저택은 텅 비어 있고 말발굽만 어지럽게 나 있었습니다. 지금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성 안에 인질을 잡혀 있을 겁니다. 공격을 준비해라. 아버님. 준비해라. 이성계는 비통한 소식을 듣고도 공격을 시작합니다. 너희들 눈에는 저 병사들이 보이지 않느냐? 저들도 누군가의 핏줄이다. 그런데도 회군하라는 내 명령 하나에 목숨을 걸었다. 그들 앞에서 날 부끄럽게 만들지 마라. 알겠느냐? 예. 그 시각 추격대에게 발각된 가족들. 순순히 따라와라. 이성계 장군이 이미 궤경을 점령하였으면 어찌할 것이냐. 아버지의 승리를 확신하는 이방원은 아마 한두 번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무너질 거다. 추격대 대장의 마음을 흔들어 보는데 이성계 장군이 널 어찌할 것 같으냐. 자신의 처자식을 죽음으로 내몬 자를 어찌할 것 같으냐. 닥쳐라!
시어머니 덕분에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전쟁터로 변한 개경에선 압도적인 수의 이성계 군이 도시를 점령해 가고 있었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여봤자 역부족이었습니다. 앞으로 어찌 되는 것인가? 그대가 왕이 되는 것인가? 그건 하늘이 결정할 겁니다. 최영 장군을 끌어내고 전투에 승리했지만 궁궐에서 나갑시다. 이게 정칼로 왕궁을 점령하는 그야말로 역도관이요. 명분을 중히 여깁시다. 당장 왕을 끌어내릴 순 없었죠. 아버니가 포천으로 달려가서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피했답니다. 가족들과 재회하고 안도하는 이성계. 고맙다, 아버지. 앞으로도 많은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가 한 핏줄이고 한 가문이란 사실을 잊지 말거라. 아버지,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군영에서 아버지를 돕고 싶었지만 넌 쉬었다가 등청하거라. 가족 중 유일한 문관이었던 아들이 정사에 집중하길 바랬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방원이한테도 일을 좀 맡기시죠. 방원이까지 이번 일에 발을 담그게 하고 싶지 않다. 하오나 칼을 휘두르고 피를 보는 건 우리들로 족하다. 갈수록 편애가 심해지시는군요. 너 형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방언이가 과거에 급제한 그날부터 그놈은 늘 특별대우였습니다. 홍패를 들고 대문을 들어선 그 순간부터 넷째 형은 명석한 이방원을 질투하고 있었죠. 조금만 참으세요. 언젠간 부름을 받으실 겁니다. 항상 현명하게 남편을 위로하는 민씨 부인. 부인은 늘 나보다 한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앞서서 생각해보는 것뿐입니다. 발걸음은 이렇게 늘 나란하지 않습니까?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든든한 두 조언자를 만나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결심하신 대로 백성들의 열망에 화답을 하셔야지요. 속기 권문서직들의 악행을 근절하고 무너진 제도를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무릇 개혁이란 단칼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야말로 지난한 정치 일정들을 모두 견뎌내야 하실 겁니다. 견뎌내겠어. 힘을 잃은 왕은 따를 수밖에 없었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힘없는 왕이 뭘 어쩌겠느냐. 백성에게 존경받던 최영 장군이 유배를 가던 날 수상한 움직임을 목격하는 이방원. 너희들은 오늘 역적들을 모두 처단하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너희의 남은 가족들은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것이다. 우왕이 이성계를 암살하기 위해 이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폐하는 그냥 놔두는 겁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후하는 힘이 있을 때 미리 없애놔야 하는 겁니다. 뭐야? 형님! 아버님 역적 만들지 말거라. 아버님은 단지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고한 것뿐이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고지식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충심을 굳게 믿었고 형님들, 그때 나타난 이방원이 수상한 움직임에 대해 말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병력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게냐? 폐하께서 다른 마음을 품으시면 글쎄 듣기 싫다. 형님들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가서 참이나 처창으라. 형들은 그의 말을 무시해버리는데 있습니다. 막아라. 식솔들만 있는 집에 들이닥친 우왕. 어서 이성계를 죽여야 한다. 여기 계십시오. 절대로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군영에 있던 가별초를 데리고 이방원이 도착합니다. 칼을 버려라. 반드시 너희 가문을 멸족시킬 것이다. 그는 또다시 혼자의 힘으로 가족들을 지켜냈고 왕이 벌인 일은 장군들의 화만 돋구게 됐는데요. 우리 집에도 갔었단 말이냐? 우리 집까지? 아니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일국의 국왕이란 자가 이 무슨 비열한 짓인데?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결단을 내립시다. 그 분노는 이성계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죽여버립시다. 아무리 그래도 폐하를 향해 이 무슨 불충한 말이냐? 형님, 넷째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자 둘째와 싸움이 일어나는데 솔직히 맞는 말 아닙니까? 아버님 때문에 식구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형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 한번 해보자. 뭐들 하는 말이야? 아버님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이 형이 왜군이야? 네 동생이 홍건적이냐? 감히 제 핏줄을 베겠다는 것이냐? 제 핏줄을 향해서 칼을 뽑는 자는 내 칼에 먼저 죽을 것이다. 우애를 중시했던 그에게 형제간의 싸움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어서 말해 오르시지요, 폐하. 내가 왜? 강화로 모시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가지 않게 되면 어쩔 것이냐? 폐하, 부디 옥체를 보존하소서. 우왕은 결국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그런데 보위에 오른 건 폐위된 상황의 9살 난 아들.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저 어린 왕이 자란 다음에는 틀림없이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 들 거 아닙니까? 조민수 장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걸 뒤집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가문의 미래가 걱정됐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아무래도 저 두 사람만으론 불안하구나.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무래도 아버님께 사람들을 더 모아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너희 영민 씨 가문과 우리 곡상 강 씨 가문이 힘을 합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각자의 처가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한편 아버지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이방원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저도 돕고 싶습니다. 돕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힘이 되고 싶다 말하는데 내가 가는 길은 결국 아름답지는 않은 길. 때론 매정하게 정적을 제거하기도 해야 한다. 이성계 장군, 내 뒷조사를 한 것이오. 그대는 얼마나 깨끗하게 내리시오. 때로는 함께 전장을 누비던 동료마저 배회하는 길이다. 이성계라고 생각하죠. 아주 잘근잘근 씹어드시오. 그 대가로 조롱과 손가락질도 받아야 하는 길이다. 난 네가 그 길을 걷는 걸 원치 않는다. 이성계는 아들이 자기와는 다른 삶을 살길 원했죠. 이번에도 아들입니다. 이번엔 정말 잘 키울 겁니다. 꼭 그럽시다. 아들이 태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그 시각. 그걸로 이성계를 죽여 그자만 처단한다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것이다. 유배지에서도 암살을 포기하지 않았던 상황은 또다시 일을 꾸미고 있었죠. 그럼 곽충부를 찾아가서 함께 일을 도모하거라. 그럼 발관의 전날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팔관회가 열리는 날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이성계의 집에 암살자들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정랑, 고뇌 끝에 찾아왔네. 상황을 배신하고 이방원에게 모든 걸 밝히는 곽충부. 벌써 자객이 집안 어딘가에 잠입해 있을 걸세. 예, 수복님, 집안에 자객이 있어. 예? 무슨 일이냐?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넓은 집을 헤집고 다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발견하는데 아버지. 아, 대처했느냐? 예. 근데 뒤에 계신 분들은 누구냐? 아버지를 구하려다 칼에 찔린 이방원. 괜찮으냐? 말하겠어. 다 말하겠어. 사병을 시켰어. 이번 일도 상황의 짓이란 걸 알게 되고 상황과 우리 가문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고 싶다 말하죠. 대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저도 돕겠습니다. 이제 칼로 벨 적은 없습니다. 붓으로 벨 적만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대감한테는 방언이가 필요합니다. 둘째 부인까지 설득에 나서자 이방원은 가문의 대표자가 되어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가문을 대표해서 앞으로 모든 논의에 참여할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질투가 폭발한 넷째 형. 우리 가족들의 목숨을 몇 번이나 구했다. 그런 방언이가 우리 가족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제발 철 좀 들거라. 상황을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선 10분 공감합니다. 허나 문제는 주상전하가 그의 아들이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상황의 유배지를 옮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유배지를 옮기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시간이 갈수록 위급해지는 건 우리일 뿐입니다. 허나 방법이 없진 않느냐? 주상 전하가 걸림돌이라면
주상 전화부터 치우면 됩니다. 얘야, 처음부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객을 부린 건 상황전화다. 주상전화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근데 무슨 명분으로 주상전화와 접해한단 말이냐? 이방원의 과감한 발언에 정몽주의 질타가 이어지고 신하된 자가 군주를 패한다는 말을 어찌 그리 쉽게 내뱉는단 말이냐? 제멋대로 왕을 패하고 섬기는 자를 가리켜 뭐라 하는지 아느냐? 그걸 바로 역적이라고 하는 것이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그게 너한테 맡기고자 한 역할이다. 넌 그렇게 우리 가문의 입장을 가감없이 대변하면 되는 거다. 뜻이 같았던 부자는 어린 왕을 내치기 위해 모두가 납득할 명분이 필요했는데요. 방원이가 그런 말까지 했단 말입니까? 그래, 생각보다 담대한 구석이 있더군. 큰형은 이방원의 발언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자네 가문이 원하는 대로 될 걸세. 그리고 언젠가는 이성계 대감이 용상을 차지하겠지. 그럴 리가요. 스승님, 그건 오해십니다. 이성계 대감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을 때 이미 용상을 차지했을 겁니다. 만약 그랬으면 그야말로 역적이 되었겠지. 이성계의 충심을 믿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 보였죠. 그래봤자 결국 아무 짓도 못할 것이다. 왕이 나들을 믿고 암살에 집착하는 상황. 그걸 아는 이방원은 마음만 조급해지는데 시도도 못한다더니 서방님을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못생겼어. 아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좋은 수가 떠오릅니다. 핏줄입니다. 핏줄. 공민왕 전하는 후사가 없이 흉사하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유배지의 상황은 사실 신돈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 공민왕 전하께서 문인호라는 어린아이를 궁궐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로 쳤군요. 그걸 명분으로 들이밀면 왕실에선 절대로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요. 날이 밝은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핏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창왕을 폐위하고 계획대로 사돈지간인 정창군을 왕으로 만드는데요. 하지만 네 놈이 화근이구나. 네가 우리 가문을 역적으로 만드는 놈이구나. 네가! 형님. 모두가 이 선택을 반기는 건 아니었죠. 미안합니다. 미안해하실 거 없습니다. 도성의 꼬마들도 목자가 왕이 될 거라는 노래를 부르며 다닌답니다. 포은 선생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정몽주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이성계가 걱정되기 시작했고 왕도 마음대로 패하고 세우시는 분이 어찌하여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구속받는단 말입니까? 포은 선생. 큰형 또한 변해가는 이방원을 걱정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복종할 만한 것이 통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암울했고 왕은 한심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 자체는 온통 뒤틀리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충이 어디 복종만을 뜻하더냐. 충은 올바름을 말하는 것이다. 그 올바름이 있기에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 집안은 지금 그걸 무너뜨리고 있는 거다. 형님, 우리는 백성을 도륙하는 폭도가 아닙니다. 다만 대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적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그 정적이 바로 우리가 받들어야 할 군왕이었다. 우리가 받들어야 할 것은 군왕이 아니라 백성입니다. 걸핏하면 백성을 들먹이는 자들이 알고 보면 역적이었다. 형님! 그리고 이성계의 뒤통수를 친 공양왕은 저도 왕씨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성계의 소나기에서 이 고려를 지킬 것입니다. 절대로 이성계한테는 용상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 세력과 결탁하고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하는데 왕이 누구요? 주시중은 뭐요? 전하! 점점 야망을 드러내는 이성계. 방원이 네가 아주 많이 변했구나. 빠르게 성장하고 변해가는 이방원.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용상을 차지하게 될까요? KBS에서 주말에 방영 중인 태종 이방원은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던 시기에 누구보다 조선 건국에 앞장섰던 이방원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하는 드라마인데요. 핏줄로 똘똘 뭉친 가족들과 한마음이었던 가문들이 권력 때문에 점차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 모습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드라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